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20대 30대 직장인 여러분, 신과장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. 오늘 영상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혹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 6월이네요. 날이 많이 더워졌죠? 비도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이럴 때 바깥과 사무실의 온도차가 정말 클 거예요. 그래서 냉방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 온도차에 적응을 못 하셔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 3년, 카카오 3년 정도 이제 다니고, 카카오를 퇴사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. 오늘 이 회사, 두 개의 회사,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카카오는 제가 막 입사했을 때만 해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회사였어요. 한 400명, 엄청 작지 않네요. 400명이 넘는 회사였으니까. 어쨌든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, 지금은 완전 2,000명, 3,000명이 돼가지고 완전히 대기업이 돼서 제가 있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의 카카오가 아닌 제가 다닐 때, 3년 전에 제가 카카오를 다닐 때 카카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 차이점은 완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과 이제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 스타트업, 그리고 성장 기업, 이 두 개의 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라고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카카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, 삼성전자는 수직적인 대기업의 수직적인 문화, 카카오는 수평적인 문화, 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직위체계,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.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사원, 대리, 과장, 차장, 부장, 이 직위체계가 정말 이 하이라키가 완벽하게 딱 줄 서져 있었고, 이제 승진을 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돼 있어서 평가를 받고, 이게 다 평가별로 점수화가 되고, 그 점수가 채워졌을 때만 승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. 사원이 대리가 될 때도 그렇고요, 대리가 과장이 될 때도, 과장이 차장이 될 때도, 차장이 부장이 될 때도 그랬었습니다. 부장에서 이제 임원이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, 어쨌든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만 그런 직위 체계뿐만 아니라 선후배 관계도 있었습니다. 거기는 공채 문화가 워낙 활발하게, 여러분들 삼성전자 연수, 나중에 제가 그런 삼성전자 연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삼성전자가 진짜 그런 공채 문화가 되게 발달했어요. 그래서 몇 기 기수별로 그런 게 되게 발달되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수별로 선후배도 상당히 많이 챙기는 편이었습니다. 심지어는 저는 이제 하반기에 채용이 됐었는데, 하반기였는데,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이제 저 다음 연도에 오는 그 상반기 직원분들이, 신입사원분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두 개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기수가 달라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후배를 확실하게 챙기고, 선배라고 부르고, 후배한테도 이제, 물론 후배한테 야, 너 이러진 않았고, 그냥 뭐뭐씨, 뭐뭐씨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관계였고요. 이런 게 그렇다고 해서 막 군대식으로 막 그렇게 빡빡하진 않았고, 오히려 이렇게 바로 아래 기수, 바로 윗 기수, 이렇게 이런 짧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서로가 챙겨주는 좋은 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수직적인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었고, 심지어는 그래서 메일을 보낸다고 할 때도 그 직위 체계, 서열 순위에 맞춰서 CC를 넣는다던가 참조를 넣는다던가 그러는 것도 정말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.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과장님이나 차장님 오셔서, 야, 신과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, 이거 왜 순서를 이렇게 해놨어, 그때는 신사원이었겠지만, 신사원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해놨어, 막 그렇게 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는 대기업이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심했어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래도 제가 다니던 그 사업부는 그나마 덜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에 반해서 카카오는 완전히 수평적이에요. 카카오 문화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,
카카오는 영어 이름을 씁니다. 뭐 A, B, C 뭐 이렇게 뭐 찰리, 뭐 빌, 커리 뭐 이렇게 뭐 영어 이름들을 쓰는데 저 처음에는 영어 이름만 그냥 쓰는 거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팀장님한테 그러고 뭐 저기 대표님한테 어떻게 영어 이름으로 막 부르겠어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다를 게 없겠구나 라고 카카오에 들어가기 전에는 생각했어요. 근데 카카오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영어 이름이 모든 걸 바꾸더라고요. 진짜. 제가 이제 카카오에 들어간 다음에 전략실에서도 한 1분기 정도, 3, 4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카카오의 의장이신 김범수 의장님하고도 같이 일한 적도 있었고 그때 대표님이신 분하고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회의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. 근데 단 한 번도 뭐 의장님, 대표님이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다 영어 이름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제 이야기들을 그분들께도 더 할 수가 있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쨌든 회의가 진행되고 토론이 진행되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작은 회사라도 나중에 차리게 되면은 저는 이 영어 이름을 쓰는 문화는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차리면 반드시 이 영어 이름 문화는 해보고 싶은 문화입니다. 정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표님하고 뭐 의장님한테도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스스럼 없게 말하는데 뭐 팀 사람끼리 그리고 사업부끼리 얘기할 때는 더 편했겠죠. 그리고 저는 이 영어 이름이 좋았던 게 또 뭐였냐면 타부서랑 협업을 할 때 정말 편했어요. 삼성전자 다닐 때는 타부서에 이제 무언가 부탁을 하거나 요청할 때는 인사부터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. 그리고 뭐 이게 저랑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기수가 다르면 또 이제 그것도 어쨌든 챙겨서 예의를 지켜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깐깐했었는데 카카오에서는 그냥 이름만 부르고 아 나 이런 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하면은 또 이제 거기서도 편하게 제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. 어쨌든 그래서 수평인 부분에서의 좋은 점도 있고 수직인 부분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보고 체계입니다. 삼성전자는 그냥 대기업이에요. 어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기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 하면 아니면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것들이 차례 보고에 들어가야 되고 이 보고를 할 때마다 그 상위 조직장에 그 피드백을 무조건 반영을 해서 다시 올리고 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워크가 안 많을래야 안 많을 수가 없어요. 그렇다고 이거를 그런 모든 보스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번에 회의할 수도 없는 게 어쨌든 이 하이라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수직적인 구조가 있다 보니 문화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. 안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안 지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하나의 기획서, 중요한 기획서 아니면 하나의 중요한 행사라고 하면은 그 보고만으로 해도 몇 번, 네다섯 번을 해야 됐었습니다. 하지만 카카오는 그런 게 정말 없었어요. 일단 보고 자체가 적었고 정말 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사업부, 저 게임 사업부라고 했잖아요. 게임 사업부에서 내부에서 회의를 한번 하고 물론 팀에서 이제 같이 조율하는 거 있겠지만요. 그 다음에 바로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대표, 의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결정된 대로 바로 고하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쨌든 그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보고서 같은 경우 한 달을 가지고 그 하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낑낑대는 경우도 있었는데 카카오는 어쨌든 한다고 하면은 일주일, 이주일 안에는 모든 게 결정이 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. 물론 이게 삼성전자는 정말 큰 회사고 카카오는 그에 비해서 정말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시스템의 유무? 한쪽은 정말 시스템이 빡빡하게 돼 있어서 사람을 정말 짜증나게 할 정도로 빡빡하게 돼 있고 한쪽은 정말 시스템이 없어서 사람이 짜증나고 정말 없어도 짜증나고 있어도 짜증나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. 삼성전자는 정말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. 뭐 회의실, 뭐 내 근태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. 심지어는 외부에서 뭐 방문자가 온다.
그럼 그 방문자의 이름하고 뭐 차량 가져오면 차량도 등록시켜야 되고 뭐 그러질 않으면 들어오질 못해요, 삼성전자는. 그리고 내 뭐 PC, 내 업무 PC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테스트 기기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등록을 하고, 만약에 반출을 한다 그러면은 반출 사유랑 이런 것들까지 다 써야 되고, 만약에 그리고 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다 등록을 하고, 저장 매체 등록도 하고, 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도 다 붙여야 되고, 뭐 물론 삼성 갤럭시 폰을 쓴다고 하면은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딱 제가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은 삼성전자 그 카메라가 찍히질 않아요. 그게 딱 이제 죽어가지고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정말 어느 경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, 근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, 이 근태가 분 단위로 이제 계산이 돼서 제가 딱 찍고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9시간 동안은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.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나가는 순간에 이제 제가 퇴근이라고 찍히는 건데, 그게 이제 1분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근태 이상이 떠요. 다음날 회사에 딱 가면은 메일이 와 있고, 너 근태 이상이 돼 있다,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 있어요. 근데 그 메일을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저의 이제 조직장도 그 메일을 똑같이 받는 거죠. 너의 조직에 어떤 애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1, 2분 차이로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딱 맞춰 딱 칼퇴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는 경우가 몇몇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게 딱 그런 게 보이니까 1, 2분 차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, 어쨌든 그 정도로 빡빡하게 관리를 했고, 그리고 한동안은 삼성전자에서 그 금연 자체를 되게 이제 문화처럼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연 엄청 장려하고 막 그랬었는데, 저는 이제 사업자는 아니라서 잘 몰랐지만, 어쨌든 그것도, 근데 사업장 자체는 삼성전자는 다 금연이에요. 흡연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흡연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삼성 디지털 시티를 무조건 나갔어야 됐는데, 그것도 이제 2번 이상, 업무 시간 중에 2번 이상 나가면 그게 또 메일이 갑니다. 조직장하고 본인한테. 그래서 그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었어가지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상당히 싫어하셨어요. 삼성전자는 이런 게 되게 빡빡해서 정말 미칠 정도였던 적도 되게 많았었는데, 그에 반해 카카오는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제가 딱 들어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. 심지어는 법인카드를 이렇게 만들어는 주는데, 그 법인카드 내역을 뭐 결제하고 그런 시스템도 다 없었어가지고 자기가 쓴 거를 다 이제 엑셀로 정리하고, 그리고 영수증도 붙여가지고 내고 그랬었습니다. 뭐 그리고 근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근태를 뭐 관리하는 거 전혀 없었고, 뭐 그냥 딱 제가 지금 생각 들었을 때 시스템이랄 게 정말 없었어요. 그래서 뭐 결제 같은 거 올리는 것도 그냥 거의 메일 같은 걸로만 하고, 나중에 좀 만들어져서 그냥 이제 정말 상위 조직장이 승인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었는데, 정말 아무도. 그래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불편한 게 많았었어요. 아,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그냥 이렇게 예전에 삼성 있을 때는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바로 됐었는데, 물론 좀 불편한 거 있었지만 바로바로 됐었는데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없는 거에서 오는 그 비효율성, 그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물론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완전히 시스템이 다 구축된 회사에서 있다가 와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는 너무 많아서 답답했고, 근데 그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그 수원 디지털 시티가 정말 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관리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거기는 진짜 무슨 도시 같거든요.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사실 그거는 이제 안에 있을 땐 몰랐고, 오히려 카카오로 이직을 한 다음에 야, 삼성은 그거 없었으면 안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있고 없고의 그 장단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서 어떤 분들은 이미 아는 내용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, 뭐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삼성전자는 수익적인 문화, 수익적인 구조, 그리고 카카오는 수평적인 문화, 그리고 영어 이름이 가져오는 정말 큰 장점.
그게 있었고, 두 번째는 보고 체계의 차이.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보고를 여러 번 해야 돼서 거기서 나오는 과도한 페이퍼work이 좀 있었고 비효율성이 조금 있었고, 카카오는 그런 거가 정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페이퍼웍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정말 카카오에 있을 때는 페이퍼웍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유무. 시스템의 차이는, 시스템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 정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카카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기업이 됐고, 제가 나올 때쯤에는 모든 게 카카오도 삼성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어요. 그래서 뭐 결제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었고, 아까 말한 뭐 법인카드란가 그런 것들도 사용 내역 불러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, 그런 시스템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봤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뭐 스타트업으로 옮기시려는 분,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,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랑 뭐 이름만 달랐지 사실 그 문화라는 것이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이직을 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드려봤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